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의 정석, 요아정의 정현우입니다. 네, 옆에 계신 분은 오늘의 게스트 분이시고요. 바로 장수영 도장에 다니고 있는 심효준 영재 어린이 선수의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출연 제의를 받으셨을 때, 좀 뭔가 이렇게 설레는 마음이셨는지 아니면, 이거 되나? 아니면 좀 걱정을 하셨었는지. 처음에는 이렇게 엄마 위주의 컨텐츠인 줄 모르고 오케이를 했는데, 방송을 보고, 내가 이걸 왜 했지? 하는 생각을 좀 계속 하다가, 어쩔 수 없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럼 어쩔 수 없이 오신 준비를 어쨌든 좀 해가지고.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또 이제 그 사부님한테 들었었는데 어머님께서 말을 그렇게 잘하신다고 또 엄청 유쾌하신 분이라고 들었었거든요. 원래는 좀 말이 많은데, 오늘 어쩔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방송이다 보니 좀.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실 준비를 했습니다. 또 어머니께서 엄청 활발하시고 또 유쾌하신 분이라고 들어가지고 좀 재밌게 또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럼 저희 이제 대국으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가리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영재 어린이 선수는 심효준 어린이 선수고 지금 이제 스승이신 분은 이춘규 프로기사입니다. 그래서 효준이가 흑번으로 시작을 했고요. 제한 시간은 5분에 30초 3회. 그렇게 긴 대국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좀 제한 시간이 짧아서 네. 생각하는 게 좀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맞아요. 100번을 좋아하는데 또 흑번을 잡은 것 자체가 약간 본인이 불리하다 생각을 하고 바둑을 두지 않았을까 싶어요. 진짜요? 네. 와, 보통 어머니들께서 물론 이제 본인의 자녀의 바둑 스타일이라던가 이런 심정까지 다 그래도 많이 아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신 분은 처음이에요. 이제 어머니께서도 효준이랑 같이 대회를 많이 이제 따라다니시나요? 효준이는 지금도 엄마 오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엄마 갈까? 그럼 오세요?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엄마가 오면 뭐든지 좋아해요. 같이. 네, 엄마가 오든 안 오든 뭐 잘하거나 엄마가 온다고 해서 잘하거나 엄마가 안 와서 못 오거나 그러진 않는데 네. 그냥 엄마가 오면 좋대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럼 어머니를 굉장히 잘 따르는 편이네요. 네, 뭐 엄마가 끝나고 밥 사주니까. 그게 좀 네. 크죠. 그렇죠. 그런 게 좀 있긴 네. 하죠, 확실히. 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오시면 또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런 점을 좀 기대하면서 이제 부모님을 같이 가길 좀 바랬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대국도 같이 따라가면서 이제 볼 건데 혹시 어머니 기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기력이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고요. 네. 그냥 아들이 엄마의 기력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하지 말고 오라고 그래서 그냥 아들이 이제 기력보다는 네. 엄마 바둑 두는 게 어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아들한테 이번 방송 나오기 전에. 그랬더니 그냥 엄마는 형세 판단을 잘한다고 얘기하면 된대요. 와, 형세 판단을 잘하신다. 네. 근데 사실 형세 판단을 잘할 정도의 실력이시면은 굉장히 좀 상당한 실력자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그런 것보다 이게 수는 약한데 형세 네. 판단은 그나마 좀 낫다? 뭐 그런 거? 네, 저희가 기력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굉장히 실력자이라는 거를 좀 유추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가 이제 대국이 이제 치러지고 여기를 이제 보시면서 저한테 궁금한 것들 이런 거 좀 질문해 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숨은 실력자 같으시니까 네, 어떤 질문을 할지도 좀 기대가 됩니다. 초반에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은 대국이 아니다 보니까. 아이 기보를 제가 봤는데 네. 본인은 중반에 자신이 있다던데 초반에서 이미 망한 약간 그래서 열심히 들으면 너 뭐지? 하고 근데 끝났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도 많이 버텼구나 하는 아니 근데 그 기보를 보시고 이걸 아실 수 있을 정도면 아니 그 정도는 네. 아니고요. 이제 카타고랑 다 이제 돌려보는 거죠. 이제 경우의 수 찾아서 보고. 와, 어머니께서 직접 카타고를 이제 그러니까 인공지능 돌려서 보시는 거예요? 아니, 뭐 제가 공부하려고 보는 건 아니고 네. 이제 효준이 동생이 있어서 이제 같이 보는 거예요. 네, 이제 동생이 이제 3학년인데 네. 이제 걔는 이제 지역에서 공부하는 아이라 같이 이제 형 거 기보 보고 공부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동생도 프로기사를 좀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 너는 그냥 엄마 아빠의 노후를 위해서 그냥 공부해라. 그러면 각자 다른 길로. 아니, 네. 뭐 효준이만큼 바둑을 좋아하고 즐기는 것 같진 않아요. 즐기면서 잘하는 아이를 부모는 뭐 또 어떻게 보면 밀어줄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네, 맞죠. 효준이가 제가 듣기로 이제 여기 도장 사부님들한테 들었었는데 바둑을 또 그렇게 사랑한다고 맞나요? 네, 뭐
그냥 뭐 노는 것도 바둑, 하는 것도 바둑 그런 것 같아요. 1년이면 한 350일에 355일을 도장을 어머? 매일매일 나가는 아이니까 와, 그럼 거의 그냥 그냥 하루 종일 아침에 그냥- 일어나면 한 8시 10분이면 엄마 학교 안 가는 날이면 엄마 저 도장 가요. 전화가 와요. 그리고 이제 와. 9시 땡 하면 네. 퇴근을 해요. 음. 9시 딱 1분이면 전화요. 엄마 집에 가요. 이제 기숙사에 있으니까. 와, 이런 효자가 또 따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모님들은 조금 더 오늘은 좀 더 공부했으면 하는데 전혀 없대요. 그냥 얄짤없이 집에 간다고. 그 집에 가서도 또 바둑을 보지 않나요? 뭐 이제 패드로 이것저것 보고 이제 기숙사 동생들하고 바둑도 좀 두고 그러긴 하는데 집에 가서는 좀 쉬라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요즘은 열심히 사활 문제를 또 다르게 풀고 있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좀 최근에 이제 영재 친구들을 이제 보다 보면은 뭔가 본인이 좋아서 이렇게 바둑을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바둑을 배웠을 당시에는 물론 저도 좋아서 한 건 맞지만 이제 좋아서 한 거 플러스로 어쨌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 강박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겸해서 갔었는데 요즘에 이제 바둑을 배운 친구들을 보면은 정말 좋아서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좀 부러운 마음도 있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뭐랄까 정보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얼마든지 많은 걸 접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둑 두는 아이들은 정말 바둑만 보고 가는 것 같아요. 효진이도 네, 그런 친구 중에 또 한 명인 것 같은데 보면은 굉장히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가서 봤었을 때 되게 엄청 순하고 약간 모범생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네, 저는 교복을 입어서 좀 그래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기 앉아 있으면 그래도 네. 좀 바둑을 열심히 두고 좀 이게 뭐랄까 좀 착해 보이고 순수해 보이고 하는데 축구하는 거 보면 다 미쳐 있더라고요. 축구를 좋아하나요? 그러니까 저희 도장은 수요일 네. 오후면 항상 운동을 해요. 음. 운동을 한 줄 쉬면 애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주체를 못 해가지고 운동하면 정말 미친 듯이 뛰어다녀요. 그럼 안경도 한 2번 안경을 빠지고 네. 테이프 빠지고 깨지지만 않았지 축구만 하고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만큼 에너지가 엄청 네, 넘치는 네. 거죠. 와, 이런 친구들 어떻게 또 바둑을 그렇게 바둑 둘 때는 그렇게 집중해서 둘 수 있는가? 네. 이것도 되게 신기한데.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네. 고모도 음. 제가 바둑을 둬? 아직 바둑 두고 있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만큼 평소에는 이제 에너지가 네. 넘친다라는 거죠. 뭔가 그런 부분은 좀 어머니랑 많이 닮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근데 닮긴 많이 닮았어요. 제 안경을 벗으면 쟤는 아빠랑 똑같고 안경을 쓰면 저랑 똑같다는 좀 평가를 받는데 근데 저는 좀 약간 T고 쟤는 좀 약간 F예요. 차이가 좀 있어요. 어머니께서 오히려 F 같은 느낌인 줄 알았는데 아니 원래 저는 더 완전 T인데 효준이가 바둑 시작하고 좀 약간 F로 가는 성향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승부하는 아이를 좀 보다 보니까 좀 불쌍할 때가 가끔 좀 있더라고. 안쓰러움을 넘어서 불쌍할 때가 좀 있어서 맞죠, 그러다 맞죠. 보니까 약간 이렇게 제가 또 갱년기가 오고 있는 시기라 그게 겹쳐가지고 좀 네. 가끔 이제 그래서 오늘 울면 안 되는데 지금 그런 마음도 하고 왔어요. 그럼 혹시 효진이는 이제 지금 딱 나이가 사춘기가 올 나이잖아요. 뭐 그런 거 따로 없었나요? 그러니까 사춘기 아이 뭐 중2병 하는데 아직까지는 엄마가 더 세서 제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스마트폰이 아직 없어요. 그냥 일반 이제 어르신들이 쓰시는 효도폰을 쓰거든요. 이제 폴더 같은 거. 그러니까 연락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게임도 안 보고 뭐 영상도 안 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또래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순진한 느낌? 순한 느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정보는 뭔가 영상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이제 거의 못 보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기숙사 가면 이제 패드로 거의 그리고 이제 엄마의 그거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엄마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서 거의 바둑 컨텐츠만 또 보기도 하더라고요. 지호도 알 수 있다 내가 알려줬거든요. 자, 저희가 이제 대국을 조금 같이 보면서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 좀 예전에 많이 나왔던 형태이긴 한데 이제 등장을 했고요. 확실히 조금 약간은 긴장을 하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평소에 잘 두어지는 그런 모양은 아닌 것 같은 그런 형태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긴장을 하고 사범님도 좀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원래 저 애가 손이 잘
먼저 잘 나가는데 네. 오늘 정말 기다리고 좀 약간 진지하게 두는 네, 그런 느낌인 벌써 아마 거죠. 한 30분이면 끝났을 것 같아요. 아마 엄청 오래 두고 있어요. 네. 아니 지금 표정을 보면은 네. 사실 요동이 없어요. 그냥 미동도 없고 진짜 엄청 진지한 그 표정으로 일관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좀 긴장을 한 네, 듯한 그런 것 모습인가요? 내가 너는 아마도 백그라운드니까 네. 그냥 잘 두면 된다 했는데 아무래도 좀 앞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좀 긴장을 한 것 같아요. 평소에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러면은. 평소에는 그러니까 제가 대회장에 있으면 줌으로 당겨서 가끔 효준이 바둑을 봐요. 네. 보면 손톱을 물어뜯거나 머리를 긁거나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안 풀리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언젠가 이제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쟤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습관 예, 중요하네요. 예, 예. 아. 근데 이제 표정을 보면 그래도 잘 두고 있구나 하고 이제는 정확히 알 것 같더라고요. 역시 어머니께서도 확실히 효준이 따라서 많이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붙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표정 변화나 이런 것들에 좀 굉장히 예민하게 캐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뭐 방송에 나가지 않는 대국에서 좀 중요 대국이 있으면 이제 일부러 좀 마스크를 좀 쓸래 하고 물어볼 때도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계속 만나는 친구들은 이제 서로 이제 습관들을 잘 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가리는 거예요? 오, 되게 신박한. 근데 아마 다른 애들도 그럴걸요? 아, 진짜요? 그럼 이제 어. 눈 이렇게 해서 네. 바둑 두다가 눈은 잘 안 쳐다보게 네, 네, 되잖아요. 네, 네. 어렵잖아요, 네. 시선이. 근데 이제 얼굴은 전체적으로는 잘 보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입 밖으로 가리면 아무래도 조금 본인이 두기에도 편한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뭔가 네, 바둑을 이제 하다 보면은 포커페이스 유지 굉장히 근데 중요하잖아요. 아직은 아이들 포커페이스가 안 되니까 마스크로. 그런 생각을 네. 해본 적이 없었는데 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네요. 이날은 본인이 마스크를 쓰겠다고 했어요. 아, 진짜요? 왜? 그랬더니 코에 뭐가 났다면서 너 안 보여 그랬더니 그래도 너무 신경 쓰인다 그래서 여드름 패치 있잖아요. 네. 그거 붙인 거예요 지금. 잘은 안 보이지만 그래서 너도 귀여운데요? 사춘기구나. 네,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귀여워요. 아무도 네 얼굴 안 볼 건데 내가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영상이 또 나오니까 나중에 효준이가 크고 나서도 또 이 영상을 이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다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영원히 박제될 영상이어서 그러니까요, 진짜. 근데 오늘 이제 대국을 봤을 때 약간은 좀 긴장한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금 만만치 않아요, 사실. 네, 초반에는 네.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세밀하게 사범님하고 열심히 뒀더라고요. 어머니께서 형세 판단을 그렇게 잘하신다고 그렇게는 이제 하셨는데, 아니고. 네. 지금 보셨을 때 좀 대국 형세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니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얘가 흑번을 가지고 의외로 얘는 중앙 침투 그러니까 제가 볼 이제 네. 효진이가 훨씬 더 네.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항상 저희 아들이 약간 뭐랄까 중앙을 뭐 늦게 나가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중앙을 늦게 둔다. 조금 더 빨리 나가면 안 돼 하는데 얘는 얘 데려오면 이제 뭐 수 계산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좀 약간. 그러니까. 약간 중앙으로 먼저 두기를 바라시는 거죠. 네. 중앙이 뭔가 항상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우아 같은 경우는 완전 갇혀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저기에서 이제 집을 많이 갔더라도 네네. 얼마 집이 안 되니까 뭔가 조금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니까 귀에서만 잡고 끝난 저희 느낌이 귀 여기 모퉁이 부분들. 예. 근데 확실히 이런 용어 같은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쓰시는 걸 보니까 실력자예요. 네. 확실히 실력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출연하신 분들 중에 가장 실력이 강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 이제 대국도 저희가 좀 더 수월하게 이제 대국 내용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확실히 예전에는 이제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 부분을 좀 중시를 하는 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중앙을 집을 만드는 거 이제 뭐 중앙에 대해서 좀 더 이런 중앙 이제 약간 우주류라고 해가지고 그런 기품도 있었고 요즘처럼 이렇게 귀를 좀 초반부터 들어가가지고 이제 귀에 실리를 차지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는 없었어요. 근데 확실히 인공지능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귀를 먼저 차지하고 이렇게 대국을 하는 게 이제 약간 유행처럼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을 조금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아마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효준이도 막 그런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아이들이 그러니까 좀 뭐랄까 AI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약간 정해진 수준으로 거의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맞아요. 효준이가 쓰는 포석을 쓰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제 제가 사모님한테 여쭤봤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똑같은 포석을 쓰는데 이걸로 어떻게 승부가 나냐.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실력이다라고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렇네요. 예, 지금 예, 보니까 확실히 똑같은 모양으로 그냥 예, 다 예. 똑같이 배우는데 근데 이제 미스가 나거나 이제 음. 그런 경우들을 캐치를 누가 빨리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니까요. 진짜 확실히 예전하고는 좀 많이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고 공부 방식 이런 것들도 정말 달라졌다고 느끼는 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공부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뭐 컴퓨터라던가 이런 게 많이 발달을 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다 수기로 이제 프로기사들 대국을 다 이제 한 수 한 수씩 놓으면서 왜 이런 의미로 뒀을까 이런 거를 이제 그 심정을 느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AI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확률 싸움이라는 얘기도 생겼거든요. 이제 막 AI 수를 누가 더 많이 외우냐, 초반에 더 많이 외우냐 이런 것도 이제 나오고 더 많이 외운 사람 확실히 유리하다 막 이런 것 해서 더 공부를 많이 할수록 더 이제 본인이 더 변화에 대해서 더 자신 있게 줄 수도 있고 변화 많이 아니까 확실히 예전이랑 좀 달라진 그런 느낌이거든요. 요즘 뭐 10초 바둑들도 보면 그래서 잘 둘 때는 되게 잘 두고 실수가 나오면 정말 거침없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저는 효준이를 이제 효준이도 보통은 이제 엄마가 뭐라 안 하면 패드에다 기본을 그냥 인공으로 저장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래도 손으로 쓰라고 수기로 쓰라고 그래서 쟤는 저 아이 치고는 수기로 좀 기본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기보를 받았을 때 수기로 작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확실히 다 컴퓨터로 이제 아니 요즘에는 다 컴퓨터로 찍는데 예전엔 다 적었잖아요. 그리고 요즘 사활 문제 같은 것들도 그래도 사활 교재 같은 것들은 좀 수기로 이렇게 푸는 것 같긴 한데 휴대폰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대국장에서도 아이들 끝나고 나오면 바로 다 핸드폰으로 하고 다시 안 들여보면 끝이잖아. 네. 근데 물론 요즘 아이들은 다 확인은 하긴 하지만 근데 그래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효준이 지금 너 정도의 실력이면 너 기보가 뭐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책정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기보를 이렇게 쓸 거냐. 더 잘 써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예. 발상의 전환을 네. 또 이렇게 그렇네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며칠 있으면 또 도로 또 안 쓰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얘기하면 쓰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보가 얘네들한테는 포트폴리오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효준이가 어떻게 바둑을 배우게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 이제 친정 아버지께서 바둑을 좀 두세요. 네. 뭐 많이 잘 두시는 건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도 친정에 가면 항상 바둑 TV가 켜져 있어요. 채널이 거의 바둑 TV, 동물의 왕국, 뉴스 이 세 개예요. 그래서 그걸 맨날 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 나이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바둑 두는 건 거의 없었고 남자들이 바둑을 두면 사회생활하기가 좀 편하다는 그런 약간의 그런 고정관념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남편은 또 바둑을 이제 아이들들 때문에 좀 둘 줄 아는데 네. 그래서 아들 좀 바둑을 시켜보자 했는데 그러니까 방과후에서 쟤는 처음 시작을 했어요. 2학년 때. 네. 지금 그럼 방과후에서 2학년 때요? 그럼 많이 늦은 거죠. 네. 또래에 비해서. 2학년이면 사실 좀 늦은 편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둑을 굉장히 잘 두는 친구네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이게 집이 익산인데 네. 익산 사범님이 말씀하시기를 남들이 4년에 걸칠 것은 2년에 끝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그러면 진짜 영재 중에 영재, 이제 천재 중에 천재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바둑이라는 게 좀 안타까운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단을 해야 이제 천재라는 게 입증이 좀 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냥 열심히 하고 하는 거는 그런 걸로 따지자면 천재라는 말을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걸로. 네. 근데 되게 명언이네요, 진짜. 확실히 성적이 나야만 우리가 다 천재라는 인식을 좀 가지긴 하지만, 근데 사실 열심히 하는 것도 엄청, 그것도 이제 노력하는 천재라고 하잖아요. 노력도 사실은 그것도 본인의 뭔가
그런 능력인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방과후로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 방송 준비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뭐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네. 몰랐었어요. 저도 얘가 처음에 나간 대회가 지금은 없어진 하나생명대 거기 샛별부를 나갈 거예요. 지역 네. 샛별부를. 그래서 조 1등을 해서 집에 트로피랑 그때 받았던 부채가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집에 아직도 있었구나 하면서 나중에 이제 너 입단한 엄마가 써먹어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쌤이 너무 유명한 대회죠. 근데 그때 하고 없어졌어요. 그래요? 예. 얘는 샛별부 나가보고 끝났어요. 그게 그 초등학생 대회 중에서는 네. 가장 규모가 커서 좀 유명했던 그런 대회 중에 하나였는데, 그쵸. 그래서 효준이도 그래도 어쨌든 나가보긴 했네요. 네. 나가보고 그래서 어쨌든 조 1등은 수상도 하고 그래서 얘가 또 저는 이제 대회를 이제 아직 그때는 급수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모님이 나가보라고 하셔서 나갔는데 얘가 바둑을 과연 어떻게 둘지 했는데 안 울고 그래도 잘 끝내고 나와서 대단하다 싶었거든요. 원래 이제 울면서 하는 게 네, 어린 왜냐면 친구들 아무래도 때. 이제 처음 나가서 하니까 그래서 네가 그래도 할만하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죠. 저희가 얘기하는 동안에 좀 변화가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잠깐 수순을 보면은 효준이가 보통 어떤 스타일인지도 좀 궁금해지는 장면인데 지금 여기까지는 그래도 평범하게 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5대5 정도로 맞춰져 있었는데 변화를 하나 딱 만들어 갔거든요. 여기를 두면서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를 하나 붙여갑니다. 이거가 이제 응수타진이라고 해서 상대가 어디로 받을지를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밑으로 받는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하나 끊어두고, 그쵸? 얘를 이제 공격을 하겠다. 이 100석점을 공격을 하겠다라는 건데, 일단은, 이춘규 사부님은, 여기를 연결을 해서 좀 더 이제 이 흙을 더 공격하겠다. 이걸로 이제 좀 강하게 나갔고요. 거기서 붙였고, 여기까지 뛰어갔는데, 여기서 정말 독특한 수가 하나 나왔어요. 당연히 여기를 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단수를 쳐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이제 형태를 이제 만들어 가는데, 여기서 독특하게 단수를 치지 않고 여기를 뒀네요. 그러면서 여기를 한 방을 맞는 게 사실 좀 아픈 그런 형태죠. 왜냐?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모양이 이제 어머니께서 보셨을 때도 좀 모양이 안 좋은. 그죠. 네. 갑갑해졌죠. 그죠. 깝깝하죠. 이게 돌이 많이 뭉칠수록 바둑은 좀 집을 많이 지어야 되는 효율적인 게임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래프도 갑자기 확 떨어졌는데 그만큼 돌이 많이 뭉쳐있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이어서 안 좋은 그런 형태인데, 그래서 여기를 이제 패를 만든 거거든요. 패 아시죠? 여기서 패가 계속 되더라고요. 패가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 효준이가 승부수를 걸어간 거죠. 조금 살짝 무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좀 이제 치고, 그러니까 약간 미세한 차이를 좀 벌려보려고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미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렇구나. 어머니께서 이렇게 설명을 잘하실 정도로 정말 바둑을 잘 두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 좀 아는 것보다 입으로 얘기를 좀 더 잘합니다. 근데 이런 어머니 분들 사실 이 정도 기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효준이 입장에서도 어머니께서 바둑을 잘 두신다고 하면은 사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바둑을 몰랐을 때는 왜 졌어라고 화를 낼 때가 좀 많았어요. 도대체 왜? 그러니까 엄마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자식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좀 더 잘한다. 그래서 왜 얘한테 졌어? 이럴 때가 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그런 말을 좀 못해요. 왜 졌는지 이해가 갈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바둑을 둬보니까 이제 많이 두진 않지만 둬보면 지면 어쨌든 화가 나요. 그리고 이제 정말 단수 착각해가지고 이제 정말 이만큼 상대 가져갈 땐 정말 화가 나는데 쟤네가 그걸 그래서 이제는 화를 못 내는 게 좀 저는 좀 안타깝고 쟤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런 변화가 좀 생겼네요. 그래서 요즘엔 화를 좀 못 내고 이해를 좀 해주는 편이. 어쨌든 왜냐면 바둑은 자기가 선수고 코치고 감독이잖아요. 자기가 혼자 다 해야 되니까 본인이 감내해야 되니까 일단은 좀 기다려주는. 그러니까 약간 가끔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 울고 와. 그러면 좀 이따 눈 빨개하고 이제 와요. 이제 그리고 다시 들여보내고.
어머니께서 이제 바둑을 배워가시면서 이제 효준이의 그 심정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됐네요. 그래서 엄마들한테 아예 바둑 배우지 마. 음. 그럼 안 그러면 화를 못 내. 내가 이제 그러거든요. 와, 바둑을 배워서 화를 못 낸다. 와, 이거는 진짜 경험하기 쉽지 않은 거를 많이 경험을 하셨네요. 그리고 뭐 음. 이제 이번부터는 이제 연구생도 피셔로 바뀌어서 좀 달라졌는데 그 전에만 해도 이제 장고를 두는 형들이랑 붙으면 너무 오래 두는 거예요. 오래 두고 나왔을 때 정말 미세하게 지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받죠, 사실. 예, 예. 이제 시간이 많은 대국, 이제 장고 대국을 하다 보면은 정말 미세한 승부가 이제 반집 승부라고 하죠. 바둑에서 가장 적게 이길 수 있는 반집. 그 반집 승부가 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 피 튀기는 대결에서 마지막까지 하다가 지게 되면 네, 너무 그러니까. 열받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진이가 반집을 2번을 졌어요. 아. 2번을 지고 한 집 반을 지고 이랬어요. 근데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뒤에 그냥 그랬는데 보면 정말 어렵구나. 하필 반집이냐. 그 다음에 항상 제가 이제 주문하는 게 주문이라고 그러는 거 좀 그런데 오늘은 반집을 졌으니 다음에는 반집만 이겨라. 근데 그것도 어렵더라고. 그쵸. 이 반집이 이긴다라는 게 사실 본인이 이기고 싶어서 반집을 이기는 경우보다는 사실 바둑을 두다가 또 어떻게 치열하게 두다 보니까 반집이 이기는 경우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제 집이 너무 많아 집도 서로 못 세다 보면 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쵸. 뭔가 특별히 이제 대회를 준비할 때 있어서 신경 써주시는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진이 먼저 나오는 경우도 대진이 나오는 경우는 상대 선수에 대해서 이제 서로 효준이가 아는 부분이 있고 이제 저도 좀 잘 찾아봐요. 네. 잘 찾아보고 그러니까 연구생을 할 때 한 번도 더 보지 않은 이제 누나랑 둘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전날부터 목소리가 살짝 떨리더라고요. 상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또 좀 부담스럽네. 근데 그 판이 또 좀 중요판이었어요. 부담스럽네. 그랬더니 그렇대요. 근데 안절부절을 못하는 게 이제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밤에 이제 그 친구 이제 기보를 막 어떻게 여기저기서 다 찾았어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3개를 찾아가지고 50수까지를 3개를 찾아가지고 아침에 이걸 얘한테 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줬어요. 주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 한번 패턴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라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엄마 패턴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머. 일단 그럼 잘 둬. 그랬더니 이제 끝나가는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이겼어요. 그 패턴을 3개를 공부를 한 것 같고 상대 응수를 완전히 봉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나왔더라고요. 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는 부모님은 사실 전 처음 보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네. 서로 이제 아니까 이겼다 졌다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확실히 그 패턴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초반에 어떤 거를 좀 준비를 해오고 포석 같은 거를. 네. 네. 약간 본인만의 약간 전략? 이런 것들 준비해온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애들도 나름으로 준비를 하고 바꾸기도 하고 하겠지만 결국은 거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효준이랑 많이 둬본 아이들은 자꾸 이제 미세하게 갈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텀이 있게 두면 좀 차이가 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대진을 모르고 나가서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요. 데이터 싸움이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혹시 좋아하는 프로기사, 효준이가 좋아하는 프로기사가 누가 있을까요? 한승주 프로를 좋아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기풍이 너무 마음에 든대요. 그걸 정말 자기가 완벽히 하고 싶은데 아직은 많이 멀었죠. 아까 대국을 이제 보다가 얘기를 하다가 좀 놓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백이 그래프가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까 효준이가 초반에 좀 승부수를 걸어가기 위해서 여기 부분에서 살짝 무리 네, 어머니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패싸움을 초반에 좀 무리하게 약간 걸어갔었죠. 사실은 그렇게 바둑이 나쁜 바둑이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평소보다는 약간 긴장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었거든요. 방송 대국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고 이제 여기 연결을 했을 때 이 자리를 붙여가면서 여기를 젖혀간 부분이 역시 이제 일반적으로는 단수를 치고 다른 식으로 이제 타개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는데 젖혀가면서 이 한 방을 맞았던 게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무리하게 패를 했지만 이 패 과정에서 조금씩 손해를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백이 흙은 이 안에서 살아가긴 했지만 근데 이제 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완전 여기 갇힌 느낌으로 안에 갇히기도 네. 했고 또 이제 오른쪽 부분이 네. 여기가 많이 다쳤죠. 그러다 보니까 이 흙도 좀 위험해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바둑이 좀 많이 나빠진
네,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사범님이 찬스를 효준이 그 위기를 찬스로 잡으셔서 정말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 여기 부분에서 효진이가 마지막으로 좀 이거를 이제 잡으러 가기 위해서 이 백대마죠. 이 백대마를 잡으러 가기 위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잘 잡히는 느낌은 아니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여기 붙여갔을 때 여기 젖혔죠, 실전에. 이 젖혀가는 수순이 어쩔 수 없이 둔 거거든요. 막아주기에는 늘어서 여기는 이제 맛보기입니다. 여기를 둬도 이렇게 막아서 살아갈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하나 둬도 여기는 두 집이 이렇게 나야 있어요. 네, 여기랑 이렇게 두 집, 이쪽으로 둬도 두 집. 그러다 보니까 이미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젖혀갔는데 이제 중앙 부분이 아직 많이 뚫려 있죠. 사실 누가 불리한지 이제 모르는 그런 형태긴 한데 저 가끔 의문이 드는 게 어차피 저기에서 상대 돌은 살아있고 제가 불리한데 네. 왜 굳이 저기를 할까? 다른 데로 가면 안 돼? 라고 물어보면 엄마 그래도 여긴 꼭 해야 돼요. 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좀 신기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초보와 전문가의 차이일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때가 좀 가끔 있더라고요. 확실히 본인만의 그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한 네. 느낌을 확 받았는데 근데 그게 잘 풀리면 좋은데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서 그래서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실력으로 볼 수가 있는데 확실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승부처가 딱 왔을 때 여기 아니면 더 이상 승부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네, 그게 딱 한번 장면들 있죠. 꽂히면 안 바뀌나 봐요. 네, 이게 아무래도 바둑이란 게임 자체가 변수가 크게는 없어요. 사실 이게 뭔가 하나 역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기도 해서 이 하나의 역전의 기회가 딱 왔을 때 그걸 놓치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좀 보고 말을 하는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들거든요. 가면 갈수록 역전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전에 효준이 좀 어릴 때는 저희 원장님 하신 말씀이 효준이가 역전을 못하는 건 아무도 역전을 못한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쟤도 역전을 많이 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이중희 사모님이 정말 연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직 한 번도 심효준 이중희 사모님이 이겨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원장님도 이겨보고 김선 사모님도 이겨보고 했는데 이중희 사모님은 아직 못 이겨봤어요. 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긴 네. 했거든요.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절대 봐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그쵸, 혹시나 이제 효준이가 뭔가 본인의 실력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심취하고 막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사전에 방지하는. 근데 또 그렇게 막 이런 우쭈쭈 해주시는 스타일은 또 아니어서 본인 자기 주제 파악은 잘하고 있을 거예요. 예, 지금 원래 저렇게 열심히 두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요? 시간이 되게 부족하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맞아요. 영상 보면 뭐 그렇게 그래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5분 대국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긴 대국이라 볼 수는 없긴 한데 사실 요즘에는 이제 피셔 대국이라고 해서 시간이 누적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셔 방식 대국은 자체로 시간이 많은 대국이 없기 때문에 좀 익숙한 그런 느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속기 정도는. 네. 피셔로 두니까 저는 생각보다 놀란 게 아이들이 1시간 조금 지나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영상에서.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피셔로 바뀔 때 효준이한테 한번 이제 물어봤어요. 피셔로 바뀌면 어떨 것 같아? 엄마 어차피 시간은 거의 비슷하게 써요.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판이 빨리 끝나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대국 그 시간이 좀 바뀌고 나서 누적이 되는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초읽기라고 해가지고 30초를 정해두면은 그 안에 두기만 하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가 이제 시간을 먼저 내가 두지 않더라도 내 시간 다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 시간을. 그러니까 일부러 채우기도 하고 30초 다 채우고 두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빨리 두는 대로 이득이니까 시간에 누적이 되니까 그래서 더 빨리 끝나는 게 아닌가 그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지금 대국을 봤을 때 확실히 중앙 부분을 백이 탈출만 하면은 어렵지 않게 이제 둘 수 있는 바둑이라서 약간 어려워 보여. 흑이 입장에서 좀 불리하긴 하거든요. 효준이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보면 이미 끝났으나 열심히 비벼서 수를 줄여 집을 어떻게든지 상대 집을 줄여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군요. 네.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엄마 이미 어디서 끝났는데요. 그래도 비벼서 얼만큼으로 줄였어요. 요즘 이제 형들하고 들을 기회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어차피 졌으나 최선을 다했어요라는 걸 엄마한테 어필하는 거죠. 결국은 진 거죠 뭐. 그쵸. 근데 뭐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에 또 의미도 있으니까 효준이도 대회를 정말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어머니께서 기억에 남는 대회가 있을까요? 효준이가 이제 그 흔히들 말씀하시는 이제 뭐랄까 입단하는 아이들이 성적을 내고 입단하는 그런 대회들이 있잖아요. 몇몇 네. 대회들이 뭐 맑은 샘배, 뭐 대통령배 이로신문배, 말하는 거요? 대통령배, 문경세제배, 네. 뭐 이층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효준이가 좀 이게 추발주자이다 보니까 4학년 때까지는 거의 대회를 나갈 일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5학년 와가지고 계속 대회를 나가긴 했으나 순위는 드는데 이제 1등을 못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5학년 때 정조대학배에서 우승을 하고 또 한동안 계속 2, 3등만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원장님 정말 우승을 꼭 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데 못했었는데 6학년 11월에 문경세제배에서 우승을 했어요. 와, 그래도 문경쌤이 꽤 큰데. 네, 그래서 전 이제 운전을 장롱면허여서 운전을 안 하고 전국 각지를 대중교통으로 가요. 근데 문경은 정말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갈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때 효준이 마침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얘가 예선이 조금 왜 저러지? 해가 집에 갈까? 했는데 어쨌든 하루 더 잤는데 제 우승을 한 거예요. 근데 4강을 하는데 그날 태도가 제가 본 저희 아들의 대국 태조 중에서 최고였어요. 그래서 제가 4강을 하는 걸 보면서 원장님이랑 저 판을 제가 지더라도 나는 오늘 쟤한테 화를 내지 않겠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기고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넌 오늘 네 몫을 다 했어. 오. 결승에 가서 져도 돼. 했어요. 네. 근데 결승 드는 태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1등 한 거예요 그날. 이게 확실히 그 태도에서도 부터 나오는군요. 원장님 말씀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볼 때는 효준이 태도 괜찮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항상 수계산을 끝나고 딴짓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날은 정말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얘가 하면 하는구나. 근데 그날 처음 그 모습을 봤어요. 그 효준이한테는 더 이제 효준이가 진짜 잘하는구나 좀 이렇게 많이 느낀 하루가 되셨겠네요. 그러니까 본인도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물어봤어요. 너한테 가장 좋았던 기억이 있는 대회가 뭐냐 물어봤더니 자기도 똑같이 문경세제를 뽑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우승을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그때 어쨌든 영국생이랑 다 출전하는 대회에서 네. 지금 그때 이제 작년 입단해 있는 친구도 이겼으니까. 와, 그러면은 진짜 그때는 또 컨디션도 정말 네, 좋았고. 그래서 그 네. 뒤에 살짝 기대를 했으나 그게 다는 아니었다. 약간 좀 아쉬운. 그러니까 그래도 꽤 큰 대회에서 어쨌든 우승을 했으니까 그게 효준이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많이 남았을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태도가 많이 변했어요. 효준이는 어머니께서 느꼈을 때 뭔가 천재형인 것 같아요? 아니면 노력형인 그런 그 선수 같아요? 제가 이제 네. 엄마들이랑 자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단톡방도 있고 뭐 개인톡도 있고 막 하는데 저희들끼리 얘기하는 게 아이가 어쨌든 그러니까 입단을 한다고 본다면 입단을 할 때까지 필요한 게 한 3-4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가 이제 모두가 인정하는 기재, 그 다음에 노력. 그러니까 이 노력은 이제 본인의 노력. 그리고 세 번째가 사범님들과의 소통. 그러니까 사범님들의 노력.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하고 소통도 다 들어가는 거고. 근데 네 번째가 우주의 기운인 것 같은데. 솔직히 지금 연구생에 나와 있는 애들이 이제 상위조에 있는 아이들은 다 기재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게다가 효진이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바둑만 두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정말 눈 뜨면 바둑 두러 가야 되고 해지면 집에 오고 그런 스타일이라 그 노력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노력형 천재가 사실 제일 무섭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효준이한테 농담으로 너가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면 엄마는 책을 하나 쓰려고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책 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효준이는 또 날마다 공부 일지를 써요. 그래서 이제 그날 언제 누구랑 바둑을 뒀고 이제 승패가 어땠는지 이런 걸 쓰거든요. 지금 그걸 쓴 지가 1년이 넘었어요. 이제 1년 훨씬 넘었죠. 그 계기가 문경세제배였어요.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엄마가 쓰라고 해도 안 듣더니 3개월을 딱 하더니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왜 엄마가 이걸 쓰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본인의 뭐 승패라던가 그 당시의 감정이라던가 막 아예 이런 뭐 그런 것들 것들 써놔요. 적어놓은 그리고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안 되는 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왜 내가 잘 둬서 이기는 경우도 있고 상대가 잘 둬서 이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피드백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진 거에 대한 인정하기 싫은 부분들은 승부의 그러니까 승부사적인 개념으로 보면 싫은 것 같아요. 좀. 와, 확실히 근데 이런 공부 일지나 이런 것들을 한 친구하고 안 한 친구하고도 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제가 이제 엄마들이 이제 가끔 이제 동생들 이제 부모님들이 여쭤보세요 저한테 효준이는 어떻게 공부해요? 라고 물어보시면 알려드려요 솔직히. 이 공공이나 비밀이 아니에요. 그냥 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그거를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효준이의 가장 그 공부 비법 중에 가장 큰 거 중에 하나는 공부 일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게 상당히 좀 반성도 되고 계획도 되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사실 그냥 흔한 그런 다이어리라던가 이런 것들 쓰는 것들도 사실 어려운데 본인이 이제 지고 이기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진 거를 계속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상기시키게 되니까 그걸 쓴다는 것 자체 멘탈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또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나 쟤랑 몇 승 몇 패야. 이제 맞아요. 그런 정도까지는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어머니께 한번 공부 비법이나 뭐 이런 거 효준이에 대한 특별 이제 영재로 키우는 그런 비법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이미 답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컨텐츠 뭐랄까 제목이 영재에서 그런데 이제 영재 어린이라고 하기는 저분이 좀 등치도 크시긴 한데 그러니까 아직은 영재라는 말을 이제 그 수식어가 어울리는 만큼은 아닌 것 같고 네. 후발 주자 그리고 지방러한 거 치고는 그래도 이제 위에서 그러니까 메이저 도장에서 처음부터 공부한 아이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는 됐다라는 뭐 그런 느낌까지. 그러니까 효준이가 처음에 서울 가고 너무 즐거워했어요. 왜냐면 이름만 알던 친구들을 도장 깨기를 계속 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요즘 이제 형들 깨는 재미로 즐거워하는 힘들어요 좀. 근데 이제 동생들이 자기를 깨는 건 죽어도 싫어가지고 정말 절대 져주잖아요. 되게 냉정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동생들이 이제 뭐 방송대국을 앞두거나 그러면 또 도와주긴 또 잘 도와줘요. 방송대국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작년에 했던 청원 아이스배나 네. 이제 프로보컨배 이제 저희 도장 이제 동생들이 나갔을 경우에는 이제 같이 바둑 둬주고 앞에 이제 기본적인 포석이랑 좀 짜서 네. 하고 이제 여수에 이제 다른 친구 있는데 그 친구랑도 해주고 이제 또 다른 친구랑도 해주고. 와, 그래서 혹시 우리 다음 이거 할 때 알바비를 좀 받을까? 이제 막 그런 생각도 좀 하고. 되게 좋은 형이네요. 그래도 네. 이제 왜냐면 이제 도장에서. 도장 동생이든 형이든 저희 도장 친구들이 잘하면 좋죠 아무래도. 그렇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우리 아이들과 붙지만 않으면 내가 너희들 다 응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정말 즐겁게 얘기한 동안에 효준이 바둑이 끝났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초반에 여기 마지막으로 좀 이제 짚어드리면은 초반 부분에 저희가 봤던 부분이 있잖아요. 네. 초반에는 사실 정말 치열하게 이제 진행이 됐었다가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원래 효준이가 어떤 스타일인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좀 무리하게 이렇게 좀 승부수를 걸어갔거든요. 평소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나요? 아니요 중반까지는 그래도 잘 끌어가는데 이번엔 좀 무리를 한 것 같아요. 무리를 하고 정말 좀 뒤집어 보려고 했으나 더 많이 역효과가 남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조금 승부를 빠르게 전환시키려고 하다가 갑자기 조금 무리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여기서부터 계속 흐름이 좀 좋진 않았어요. 그 이후로 근데 그래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집 차이를 많이 줄여가긴 했는데 근데 확실히 이제 스승님이시죠. 이춘규 사부님께서 한 번의 기회도 허락을 주시지 안 해주네요. 않았어요. 네. 확실히 왜 지금까지 한 판도 안 졌는지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네, 제가 느낌이기도 하고. 아예 대국을 돌려보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10수 단위로 이렇게 이제 찍어봤어요. 네. 평세파 안달을 했었는데 120수부터는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돌던져 됐을 텐데 아마 방송을 생각해서 조금 더 버티지 않았나. 너무 일찍 끝나서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배려심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중앙 부분이 이게 대마가 흙이 잡히고 여기서부터는 집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왼쪽에 있는 백을 잡으러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여기 들어간 거 보고 여기 왜 갔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네. 그것도 안 됐더라고요. 그쵸.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그나마 좀 노릴 수 있는 베개의 유일한 약점이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를 이제 잡으러 갔으나 사실 좀 쉽게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는 집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젖혔을 때 이제 돌을 걷어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바둑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더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네. 이제 이거는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살짝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제 효준이 같은 영재 아이를 이제 키우기 위해서는 혹시 한 달에 비용이 어느 정도 이제 학원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지, 어느 정도 이제 비용이 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서 이제 아실 테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기숙사가 운영이 되는 도장이 몇 군데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완벽히 아침, 점심, 저녁 숙식이 다 해결돼요. 네네.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 있고 이제 학원비의 차이가 좀 약간은 있겠지만 보통 한 달에 그냥 기본적으로 한 200은 들어가지 않나. 와, 이렇게 네. 방송 최초로 공개가 된 것 같은데. 네, 근데 네. 이제 뭐 자세한 부분들은 각 이제 도장에 문의를 네. 하셔야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네. 보통 그 정도는 다 그 정도 들어가는 것 된다?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이게 바둑을 바둑을 이제 자식한테 가르치는 부모님들 정말 많겠지만, 비용 부분이라던가, 이제, 효준이처럼 이렇게 성적을 내려면 어느 정도를 가르쳐야 되지,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렸었고, 더 자세한 거는 이제 다른 뭐 학원이라던가 이런 게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바둑을 배우게 되면서 효준이가 정말 이런 부분들만큼 정말 좋아졌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바둑을 두기 전과 후가 좀 많이 달라진 점은 솔직히 없어요, 유준이가. 근데 저는 좋아진 점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춘기인 아들을 뒀을 때 그런 엄마로서 아들하고 그래도 계속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효준이는 지금도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전화를 하고 대국을 끝날 때마다 항상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연도에는 영생 끝나고 나한테 전화 안 할래? 했더니 아니 엄마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영생 끝나고 기록지를 보고 싶은데 얘는 항상 전화를 해요. 그러면 저도 좀 불안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안정도 서로서로 좋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연락을 안 하면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거든요. 얘를 바둑 두는 거 외에는 사진을 찍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못 가는 대회를 다른 부모님이 사진을 찍어주셨을 때 저도 가끔 찍어는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그게 참 고맙고 안타깝기도 하고 다른 모습도 좀 보고 싶은데 학교 생활도 못 하잖아요. 그런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바둑이 있어서 너랑 나랑 대화를 이렇게 하고 너가 잘 지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는 바둑으로 얘가 사춘기를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바둑을 배워가면서 어쨌든 다른 안 좋은 길로 빠질 수 있었던 거를 이제 막을 수가 있고 또 어머니랑도 소통이 잘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둑을 배워가면서 또 좋게 이제 그래서 변화가 가끔 된 전화 거네요. 와서 그래요. 뭘 새로운 걸 알려줘요. 그러면 그래 나 몰랐는데 왜 몰랐어요? 그리고 저 엄마 당연히 알고 있을 줄 알았죠? 이런 식의 반응이거든요. 주로 얘랑 거의 바둑 얘기. 바둑 얘기. 네. 그래도 가족이랑 이제 본인의 자녀하고 함께 이렇게 공감되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효준이를 제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제 나름으로 잘 키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좋게 봐주셔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요즘 다 아시잖아요. 근데 네. 그래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그쵸. 그래서 좀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바둑을 이제 원래 가르치거나 이제 가르치기 위해 고민하고 계신 학부모님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한마디만 이제 하고 싶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둑이 접근하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그리고 처음에 실력을 늘리기는 정말 쉬운데 그 뒤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둑을 아이를 시키겠다 생각을 하시면 어찌 됐든 6개월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요. 그리고 아이가 하고 싶다면 1년을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시간이 되는 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바둑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싶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둘째를 보면서 효준이하고 좀 다른 느낌으로 아이가 공부는 하고 있지만 확실히 바둑은 그 기본적으로 뭐 앉아있는 습관이 길어지나 그거 이상으로 아이들한테 얻어지는 게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수계산을 하면서 그리고 집계산을 하면서 여기에서 덧셈도 배우고 곱셈도 배우고 다 배우잖아요. 네. 더 이상 할 게 없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 유치원부터 시작하면 되게 그게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심리를 또 파악할 네. 수가 있고. 그리고 일단은 그러니까 수담이라고 하는 거, 바둑을 통해서 어쨌든 또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저 지하철을 타고 오고 가면서 할아버님들이 이제 요즘 할아버님들도 이제 핸드폰으로 바둑을 네. 많이 두시잖아요. 되게 고민하고 계세요. 그러면 저희 바둑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할아버지 가르쳐 드려도 될까요?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나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참 좋더라고요. 되게 바둑의 하나의 또 매력이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오늘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 재밌게 또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출연해주신 소감 한 말씀만 듣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일단 끝나서 되게 안도감을 느끼고 아이와 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아이 바둑 둔 사진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최근까지 한번 쭉 훑어보면서 얘가 이랬지 하면서 정말 많이 컸구나.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잘 키워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닿아서 이제 어머님들이 솔직히 저도 긴장하고 걱정하면서 왔는데 이제 이렇게 섭외 의뢰가 오면 충분히 오셔서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들으셨죠? 다른 분들도 이제 이렇게 재밌게 또 방송 진행하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또 와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오늘 이제 마무리하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유아정의 이제 프로기사 정연우였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안녕. 즐거웠습니다.